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23만 2천 건으로 예측치는 하회했지만 이전 대비 상승했습니다. 6월이 시작됐지만 다가올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4월 PCE가 예상치를 상회한 탓에 화요일까지만 해도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70% 이상이었지만 간밤 연준 이산의 비주기적인 발언 그리고 금융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조건도 다소 엄격해졌다는 베이직북 내용 등이 공개되면서 6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FOMC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보는 상황인데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 그 부분에 대한 해답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요일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또 목요일이 됐네요. 6월 1일 첫날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를 참 긴장되게 만들었던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누구도 예상을 했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디폴트는 없었으니까. 어쨌든 하원이 표결에서 합의가 돼서 일단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 그죠? 참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요동을 했죠. 결과는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장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은 이제 전통적으로 약세장입니다. 약세장. 근데 5월 달에 세린 메이를 무색해하고 일단 상승장으로 갔고, 자, 6월 달도 이제 약세장을 무색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이 원만하게 끝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2분기가 마무리되는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물론 이제 FMC, 비기 FMC죠. 그게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든 동결의 시그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가 깔끔하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또 기법 설명을 해드리면서 내일 또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그렇게 또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이제 6월에는 FOMC 회의라는 빅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 발표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나왔던 주요 지표들에 대한 점검도 할 테고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이슈까지 함께 선명 마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QR코드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먼저 화면으로 오늘 개장 이후 시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일과 미니 S&P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파운드와 유로, 골드, 미니 나스닥까지 상승하는 모습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보합권을 기준으로 단시간 내에 이 상승과 하락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잦은 큰 파동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개장 이후에 이 큰 장대 음봉이 출현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도 상승 전환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요, 다시금 상승 전환해서 0.12% 상승한 14,3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존에 대한 이슈까지 나스닥에 큰 폭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 67.64 기록한 이후에 더 큰 폭으로 하락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0.66% 하락한 68.05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상승폭이 크지 않은 골드 대비해서는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이전보다 좀 큰 폭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0.44%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온스당 1990.9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22시 48분경에 저점을 형성하고 쭉 상승하면서 22시 55분경에 고점을 형성했고요. 지금 7시간 기준으로 장대 양봉, 분봉상에 출현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까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가 될 수 있는 유로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도 지금 골드와 마찬가지로 커플링 되면서 장대 양봉이 지금 현재 23지 기준 실시간 출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0.6% 네, 상승폭이 있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유로 대비해서는 오늘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075배액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로존에서 예상 대비 인플레이션 이 지표 결과가 낮게 나오면서 골드와 유로 모두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보이면서 오늘은 커플링되며 상승하는 모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상품 시세와 파동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는 나스닥부터 성경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먼저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봐야 할 텐데요. 나스닥, 우리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0.15% 상승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너무나도 짧게, 잦게 상승과 하락, 보합권을 가운데 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바로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시향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어제 졸트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인플레에 대한 어떤 아직도 고착화되어 있는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그런 상황을 또 보여준다는 거고. 자, 그래서 어제 하락을 했죠. 네. 오늘도 좀 ADP,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준이 원하는 숫자가 아니었죠. 너무 좋게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들. 나스닥은 지금 상당히 이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주봉을 제가 잠깐 볼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자, 나스닥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주봉을 항상 먼저 띄워놓으시고 그다음에 분봉을 그렇게 하실 거를 일단 권장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2022년 작년이죠. 4월 4일 날 그때부터 이제 음봉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음봉의 어떤 지금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음봉이 오늘 이번 주에 나타나는지 결국엔 내일까지가 되겠죠. 내일까지 이걸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참 비정상적인 지금 나스닥이에요. 이게 왜냐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상당히 끌어올렸죠.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근데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까지 하회를 했어요.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만 또 보시면 안 되고. 자, 다우를 한번 볼게요. 다우를 잠깐 볼게요. 다우하고 네. 비교하시면 좀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겁니다. 다우를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네. 자, 다우 주봉을 보시면 여기 딱 답이 나오죠. 다우는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딱 보셔도 그죠? 현재 마이너스 0.8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우는 지금 어떻게 됐든 뭐 셋째 주 전, 그러니까 5월 한 중순,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됐든 약간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5주 연속 지금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너무나도 언밸런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다우가 어떤 지금 미국의 컨디션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우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을 예측을 해보시면 상당히 좀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좀 용이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시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이제 일봉은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보시면, 자, 일봉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자, 일단은 그저 14,570 강하게 윗꼬리가 이제 달리면서 여기서부터 상승의 어떤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상태 일단 전일 종가에서 어떻게든 거기를 올라가려고 상당히 좀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올라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우를 봤죠. 다우가 일단 아까 0.8%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다우가 마이너스 0.8이죠. 자, 그러면 어때요? 결국에는 오늘 아까 말씀 ADP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의해서 오늘 올라가기보다는 어떤 하락으로 어떤 방향을 잡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오늘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일 비농업 발표가 있잖아요. 그죠? 자, 내일 비농업 발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그죠? 나스닥이 하방으로 갈지 위로 갈지. 일단 예상치는 일단은 뭐 저번 달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데 근데 연준이 바라는 숫자보다는 턱없이 또 높아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상승을 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봉상 오늘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어떤 뭐 약 상승에 이제 있지만 오늘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봐야 되겠다. 근데 아직은 정확히 추세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 일단은 아직은 RSI 모멘텀이죠. 모멘텀 그죠? 모멘텀은 아직은 상방입니다. 대신 플래팅이 돼 있어요. 방향을 이제 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ACD, 그죠? MACD 추세선이죠. 자, 요거는 아직까지도 매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아직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얘가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 RSI가 나와준다면 이제 MACD는 아직은 안 나올 겁니다. 왜? 얘가 지금 꺾여줘야 돼요. 5일 이평선. 여기 위에 있는 게 5일 이평선이 이게 각도가 이렇게 확 꺾어줘야 돼요. 꺾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좀 각도가 좀 꺾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돼요? MACD도 어떤 시그널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판단해봐라.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또 판단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일 안 나온다, MACD 추세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3대 지수가 이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어. 원래 셋이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방향에 가져야지 이게 맞는 건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래도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같이 간다. 그렇게 보시고 이거 MACD 그다음에 5일 이평선 각도 꺾이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어떤 투자 전략을 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자리값 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뭐 많이 예상보다 올라왔는데. 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결국에 이제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구간이 있네요. 구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1300 그죠? 1335 그죠? 35.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335인데 잠깐만요. 그죠? 여기가 보시면은 딱 답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지금 어쨌든 저항을 받아서 이제 하방을 압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서 뭐 방황을 좀 하다가 결국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장이 한번 빠졌죠. 이렇게. 그죠?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14,330 라인 쪽에서 거기까지 내려오는 걸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14,330 라인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주면, 그죠? 저항을 해준다면 여기서 한번 오늘 투자를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일 비농업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예상만큼 이렇게 막 되게 막 지금 보시다시피 정신이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매매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 오늘은 정말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잘못 가져가시면 예상치도 못한 낭패를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투자 전략을 좀 짜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나스닥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일단은 14,335포인트에서 저항 확인 후 매도 전략 세워보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5일로 한번 전략 짚어보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0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간에 많이 하락했죠. 일단은 68달러 수에서 좀 저점, 67.6까지 하락하면서 저점 찍고 지금은 조금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일본을 먼저 볼게요. 네. 일본을 보는데 오늘 새벽 12시 넘어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는 이제 뭐 조금 이제 감소라고 얘기하는 좀 이따 제가 이제 뭐 브리핑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슈 할 때.
자, 오늘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상보다 이제 감산이 예상치에 부합을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하방보다는 상방이 유리해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일단은 쌍바닥이라고 저는 일단 규정을 짓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쌍바닥이라는 이론이 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쌍바닥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쌍바닥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 뭐냐면 자, 다음 쌍바닥이 첫 번째 첫 번째 바닥보다 얘가 좀 더 위에 있다면 그죠?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일단 우상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가 만약에 더 얘보다 첫 번째 바닥 밑에 있었다면 올라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든 얘가 상당히 위에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상방으로 갈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와준다면은 오늘은 7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리가 지금 나온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4일날 그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죠. 우리 따지면 이제 아마 월요일 정도 될 거 아니면 일요일 저녁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거기에서 어떤 이슈가 또 제기가 될지 또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어쨌든 이래저래 지금 일단은 이 기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일단 부족한 건 맞는 얘기인데 자, 그 상태를 좀 봐야 되고 오늘 대신 또 중국 제조 PMI가 잘 나왔죠 예상치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유가가 저번에 많이 뛰었던 이유가 뭐예요? 뛰었던 이유가 결국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감, 소비 수요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저조하게 가고 있는데 오늘 제조업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얘가 또 어느 정도 유가에 좀 뒷받침을 해주면서 상승 같은 모멘텀을 끌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표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제 데이터 확인하시고 오늘은 잘 나와준다면 상방으로 오늘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시길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자리값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62평선에서 어떻게 됐든 강하게 지지를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가 딱 나오죠. 그죠? 67.98. 그러니까 67.98이 정확히 95 정도가 되겠네요. 95 정도. 그러니까 61.95. 61.95까지 한번 61.95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네, 61.95요. 네. 61.95를 좀 보시고 자, 그림을 봐도 뭐 답이 나오죠. 95를 보시고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61.95, 61.95, 67.95에서 여기가 이제 62평선이라고 했어요. 이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2평선을 지지라고 올라가주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 그럼 밀리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좀 기다리셔야 되고. 그죠? 밀렸다가 여기서 아까 말씀 67.9에서 반드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안착을 안 해주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착을 해주는 조건 하에서 오늘 매매를 해야 되겠다. 12시 이제 뭐 조금 있으면 12시잖아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5일도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단기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67.95달러에서 지지 확인 후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70달러 선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37%가량 상승하면서 1,989.6달러 선에서 거래 형성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골드 전략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주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을 좀 보면은 네, 주봉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2월 달 2022년 뭐 한참 전 얘기인데 뭐 여기는 일단 스킵을 하고 자, 주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5일 이평선 있죠? 5일 이평선이 어쨌든 강하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늘 이슈가 있죠. 달러 이거는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가 상승이면 어떻습니까? 달러가 상승이면 어떻게 돼요? 골드는 하락이죠. 네. 그거는 뭐 거의 뭐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신빙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지금 달러가 104를 그저 어제 중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103 후반대까지 밀려 있는데 이 원인이 뭐냐 이거죠. 후반대까지. 자, 이 원인은 오늘 유로존에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둔화 폭이 좀 예상보다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달러 인덱스를 방송 전에 잠깐 봤는데 유로하고 파운드가 좀 강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경기 침체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오늘 일시적인 것 때문에 이벤트성 때문에 오늘 달러가 약간은 약세로 돌았었는데 시간은 또 아직 지금 장 초반이잖아요. 그죠? 장 초반이기 때문에 장이 마감되는 시간까지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주고 지금 뭐 상승폭도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장시간 동안 어떤 지루한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는 자 이번 주는 어쨌든 내일까지 봤을 때 일단 상승으로 마감될 여지는 있겠으나 아직은 5일 이평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노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일봉을 볼게요. 일봉도 봐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봉도 그죠? 일봉도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뭐 5일 이평선 그죠? 5일 이평선에서 아직은 뭐 지지를 좀 해주고 있으나 그죠? 자, 만약에 얘가 정말 그 변동을 해준다면 변곡이 된다면은 오늘 그죠? 여기 60일 이평선은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너무 멀리 있죠. 그래서 돌파하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수가 있겠다 좀 보여지고. 자, MACD도 마찬가지 추세. 이건 추세. 일봉은 추세를 좀 유심해서 보셔야 돼요. RS도 보셔야 되지만은 추세는 일시적으로 이제 RSI는 뭐 양봉 뭐 순간순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추세를 보더라도 아직은 하락의 어떤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황 정보들 그런 이슈가 있어서 오늘은 일단 상방인데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자리값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값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제 뭐 11시 정도, 11시에 뭐 이렇게 뭐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줬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 결국에는 상승으로 가기에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상승으로 가게도 약간은 또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상황이.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하신다면은 여기서 이제 항상 이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을 딱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하셔야지. 그래서 1992네요. 1992까지 그죠? 자, 1992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92까지 만약에 올라와서 강하게 저항을 한 두세 번 정도, 5분봉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5분봉, 제가 하는 매매는 5분봉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어떤 분은 막 30분봉, 1시간봉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익 매매 때 맞는 거고 단타 매매는 5분봉이나 1분봉으로 하셔야 돼요. 대신 제 기법은 5분봉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5분봉을 적어도 두세 번 정도 저항을 받아준다면 이쪽에서 짧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골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1992달러 선에서 저항 확인 후 매도하라고 단기적인 전략 세워주셨고요. 계속해서 방송에서 세워주신 전략, 오늘도 노란톡방 안에서 어떻게 차트 봐야 되고 어떤 전략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외 선물 공부해야 하는지 모든 내용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이후에도 함께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요. 이 QR코드 있는 화면에 가까이 갖다 대시기만 하면 화면에 QR코드 링크가 뜨고요. 손가락으로 꼭 터치해 주시면 지금 바로 천명 마스터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해외 선물에 대한 전략 공부 함께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5월 첫째 주 매매일지 함께 보겠습니다. 골드와 S&P 500, 홍콩 항생까지 모두 올 수익이었던 한 주였고요. 홍콩 항생은 특히나 200틱이 넘는 수익 보여주시면서 한 주의 수익률 27%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둘째 주입니다. 골지에서는 정말 약간의 손실이 있었지만요. S&P 500은 계속 5월, 4월에 이어서도 한 달 내내 쭉 수익 내주고 계시고요. 5일과 홍콩항생도 100틱 넘고 200틱 가까운 수익 내주시면서 26%라는 큰 수익 내주셨던 한 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5월 셋째 주죠. 고저항공항생에서는 약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S&P 500에서는 계속해서 100틱 넘는 수익 내주셨고요. 5일까지 수익 내주시면서 12%로 수익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마지막 5월 넷째 주입니다. 보면은 골지에서는 정말 약간의 손실이 조금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5일 홍콩항생에서는 역시나 계속해서 포지션을 정말 잘 잡아주시면서요. 5일은 특히 140찍이라는 높은 수익까지 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한 주는 23%라는 수익률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인데요. 5월 한 달을 집계했을 때 무려 틱가치로만 900틱이 넘는 936틱의 수익 내주셨고요. 총 수익률 기준으로는 88%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6월 1일, 6월의 첫 거래를 맞아서 5월 한 달의 매매일지 함께 총 누적 수익률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최문 마스터님, 제가 4월에도 이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 데자뷰가 조금 드는데요. S&P 500은 계속해서 수익권이네요. 네. 4월에 이어서 5월도 4주 연속 수익이라는 게 이게 진짜 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비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이제 뭐 제가 이제 필살 기법이 이제 몇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거를 좀 말씀 좀 드릴 것 같아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누가 봐도 시향적으로 그죠? 네. 오늘 어떻게 됐든 하방의 어떤 시그널이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혼재된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뭐 우리가 나타나죠. 우리가 겪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투자가 참 쉽지가 않죠. 지금 보시다시피 뭐 장대 음봉, 장대 양봉, 뭐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대. 자, 요때 우리가 어떤 투자 자료를 가져가서 할 거냐를 제가 오늘 좀 팁을 드려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지지와 저항을 알면은 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또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지지와 저항이죠. 자, 오늘 누가 봐도 시향적으로 일단 하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시향이 먼저 맞아줘야 되겠죠. 시향이 맞아주는 가운데서 그럼 화방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어떻게 지금 아까 20, 30분이 되면서 상당히 좀 밀렸죠. 밀렸다가 지금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도 상당히 제한적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자, 요쪽 그죠? 저 설명을 드리면 자, 네.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60일 이평선의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로 드립니다. 단기 변동 라인. 자, 여기를 어떻게 됐든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아준다면 아까 시향을 오늘 하방으로 봤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되는 거예요. 저항 라인. 그래서 저항 라인을 딱 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니까 어때? 왜 저항 라인이냐? 근거는 여기서 일단 저항을 받았죠. 그 미장이 열리기 전에.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이제 올라가 줬는데 여기서 여지없이 여기하고 동일한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면서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또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RSI, MACD 누누이 이제 강조를 하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적용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지금 너무나도 지금 캔들 자체가 정신이 없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복잡한 구간에서 거래량을 확인하시면 돼요. 거래량. 자, 거래량이 이제 여기 거의 안 터졌죠. 안 터지고 있다가 이제 이 음봉 거래량이 그죠? 한번 터지고 양봉 터지고 이걸 이렇게 음봉이 또 터져줬고 자, 여기서 양봉이 한번 터져줬단 말이에요. 음봉이 또 터져줬죠. 거래량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래량은 적어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 터져준다면은 방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강하게 음봉 거래량이 터져줬고 지금도 음봉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 지지와 저항 라인을 거래량과 같이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어려운 구간에도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일봉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을 봐서 제가 과거 히스토리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 일봉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봉도 지금 어떻게 됐든 상당히 뭐 혼돈스러운 시장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시장이 우리가 더 재미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박스권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5월 한 달 동안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결국에 뭡니까? 제가 단기 변동 라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단기 변동 라인이 60일 이평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든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깨지 않았다는 얘기죠. 깨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시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그죠? 자, 깨지 않았다는 거는 상승의 어떤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쨌든 상방을 바라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21일 평선이 바로 상단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계속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계속 골든 크로스가. 그러면 이것도 이제 기법상으로 보더라도 이 평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예, 그런 기법들을 병행해서 이렇게 수익을 제가 안정적으로 냈다. 그래서 뭐 계속 잘 내고 있는데 운이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 더 6월달에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또 만들고요. 네. 자,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뭐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3가지 깃벌 무료로 다 공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쯤에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건데, 네. 자,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됐든 해외 선물을 좀 배워서 수익을 좀 내고 싶은데, 자,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자료도 제가 좀 거의 지금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이제 초보자분들, 또 기존에 또 이제 내가 배운 건 배운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직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니까 나 다음 주에 이제 공개드리면 그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오시고 12시 전까지만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교육도 시켜드리고 어쨌든 수익도 어떻게 낼 수 있는지도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4월에 이어서 5월도 한 달 내내 S&P 500으로 올 수익 내주셨던 천명 마스터님 기법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시 이전에 들어오셔서 함께 주셔야지 천명 마스터님께서 우리 해외 선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어떻게 해외 선물 접근할 수 있고 시황과 사태까지 분석할 수 있는지 모든 기법과 내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바로 무료 노란톡방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일부 둔화 조짐을 보인다는 미 연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맞춰 6월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준 고위 인사들의 공개 발언도 잇따랐는데요. 이들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것이라며 추후 인상 재개의 여지도 열어뒀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전략 비축유 수치가 40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26일로 끝나는 주간에 전주 대비 14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그간 금융시장을 불안에 빠뜨렸던 미국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주식시장은 강한 유동성 위축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TS 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미국 재무부는 줄어든 잔고를 채우기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할 것이라며 국채를 누가 사느냐에 따라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알아봤고요. 저희는 이슈 하나씩 천명 마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었고요. 여기에 따른다면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일부 둔화 조짐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오늘 좀 나왔던 이 고용 지표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함께 추가해서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베이지북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 계시고 네. 또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또 드려야 되니까 뭔지 알고 나야 뭐 네. 이게 내용을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거니까. 베이지북이 뭘까요? 네, 일단은 이제 스몰 FMC가 있고 빅 FMC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빅 FMC는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되는 그 달. 그래서 3, 6, 9, 12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분기 이제 끝나는 그때 나오는 게 베이지북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국 연방정부 12개죠. 12개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 상황들, 노동 시장들 그런 것들이 서머리 해주는 그런 책. 그게 베이지북입니다. 그래서 네. 베이지북 이번에 나오고 또 이제 6월 달이 이제 빅 FMC잖아요. 그 점도표가 나와요. 점도표. 그래서 최저 금리가 올해 2024년까지 얼마까지 나오느냐 거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그 점도표에다 점을 이렇게 딱딱딱딱 찍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찍은 데가 이제 최종 금리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기 전에 이게 FMC 회의 전에 이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뭐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 뭐 아직은 뭐 여전히 노동 시장 좋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뭐 좋고 일부 지역에서는 안 좋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보니까 시장에 많이 좀 뭐 뜨뜻미지근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노동력 시장이 탄탄하다. 소비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이제 뭐 제가 나스닥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구인 구직 너무 예상보다 너무나도 좋게 나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데이터를 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 ADP 그것도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고 뭐 실업수당 청구권은 뭐 더할 나위도 없이 나왔고. 근데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 이제 만약에 이제 졸투하고 이제 오늘 ADP가 좋게 나오면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요. 비농업 내일 나오는 상관관계. 그래서 내일 비농업이 예상치보다 또 좋게 나와버리면 그죠? 시장에 또 찬물 한번 끼얹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연출이 있었어요. 연출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도 자 연준 위원들 부의장이 또 발언했어요. 부의장은 필라델피아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 한번 건너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근데 결국엔 시장이 반응을 해줬죠. 그게 이제 어째 참 웃겼던 게 뭐냐면, 자, 아까 그떤 세 가지 지표가 잘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나올 때, 그때만 해도 어제 졸트가 나올 때 이게 오른쪽에 0.25 올리는 겁니다. 0.25%. 그죠? 올리는 게 어제 얘가 한 4%인가 5%였단 말이에요. 65%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얘가 한 35% 정도. 동결이죠. 35% 정도 됐는데 갑자기 부의장하고 이제 그 아까 저 필라델피아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보면서 갑자기 얘가 손바뀜이 생겨버렸어요.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서 얘가 71%, 동결이 73%, 그 다음에 지금 근데 인상이 한 26%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잠깐 제가 봤는데 지금 아까 발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어떤 뭐 막대기가 됐든 일단 70%가 넘어가면요. 70%가 넘어가면 무조건 이거는 그쪽으로 확실시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결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 벌써 선반영이 많이 됐죠. 그래서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이슈는 저겁니다. 자, 여기 아까 부의장이나 필라델피아 총재가 했죠. 이건 긴축 종료는 아니다. 절대 여기서 안심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파월 의장도 할 얘기가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연설을 할 때. 그때 그걸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안도를 하느냐 아니면 안도 랠리를 하느냐 아니면 이건 아무래도 추가적인 인하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논하기는 좀 약간 좀 이르고 다다음 주에 이제 F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미리 지금 앞서가면 안 되겠다. 연준이 이제 데이터 분석 가겠다는 얘기했듯이 그렇게 좀 봐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내일 비농업 그다음에 이제 CPI 발표가 또 있죠. 6월 13일 날 그것도 보면서 어떤 방향성을 또 모색해. 그래서 6월 달도 상당히 이제 FMC 나올 때까지 복잡할 거예요. 상당히.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실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비농업 CPI 지표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남아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이슈들, 중요한 시황들 방송 통해 체크해 주시고요. 방송 이후에도 QR코드 통해서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오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12시 전에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일 이슈인데요.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원유 재고 감소를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네, 원유 재고 앞으로 예측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아까 이제 12시 넘으면 원유 재고 이제 발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됐든 예상은 이제 감소가 된다. 원유가 이제 재고가 별로 없다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40년 만에 전략 비축유 SPR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 SPR.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많이 팔아먹었어요, 미국 애들이. 돈이 많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연방제통이니까 부채한도 이제 협상이니까 이제 뭐 이것까지 다 싼거리를 팔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상업용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이 40년 만에 최저치가 됐는데. 자, 저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원래 이게 비축률을 이제 올 4분기 때 이제 채워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채워놓으려고 했는데, 이거 아마 보니까 이거 저 러시아 오펙 플러스 애들이 이거 기름값 또 올릴 것 같아. 그때 조짐이 좀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앞당겨서 전략 비축을 좀 사야 되겠다. 그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죠? 참, 이게 원유가 투자하기 너무나도 이게 참 어려운 네, 그 요즘 상품이 특히 더 그런 것 많아요. 같습니다. 그죠? 요즘 네. 더 그러죠. 그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최저치 좀 내려갔는데 자, 그럼 이제 좀 이따 이제 뚜껑을 열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표로 봤을 때는 오늘 유가는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또 하나의 내관이 또 지금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관이 터져 나오냐. 자, 아까 말씀드린 6월 4일 날, 그죠? 현지 시간은 6월 4일이죠. 6월 4일. 자, 6월 4일 날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빈이죠. 거기서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오펙 플러스 회의. 그죠?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그죠?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불협화음이라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란이 또 웃기는 게 생겨요. 이란이 갑자기 또 원유를 지금 많이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조금 느슨하게 이제 미국에서 대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또 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 그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때요? 사우디는 이제 오펙 플러스의 재고를 이제 뭐 의장이죠. 오펙 플러스 이제 에너지 장관이 이제 사우디 장관이 이제 상당히 좀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우디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유가를 끌어올려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공매도 하지 마라. 니네 공배도 하마다 큰 코 한번 나신다는 계속 지금 어나운스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무색하게 계속 지금 이틀 연속 엄청나게 빠졌죠. 거기다 이제 5월 달로 따져 보니까 지금 11.32%가 빠졌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이게 작년 9월인가요? 그때 이후로 가장 최저치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는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의 어떻게 같은 프렌드십이 상당히 이제 깊은 관계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또 반발하고 나왔어요, 지금. 야, 우리 우리 감산 안 할 거야. 왜 감산하라고 그래? 이거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여러분 뉴스에 계속 보시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면전 지금 선포 오늘 내일 지금 뭔가 일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든 석유를 통해서 재원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감산 안 한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소인지 모르겠어요. 공산당을 제가 믿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게 역으로 제 내피셜인데 자, 이게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할 때 러시아가 또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합의 내용이 있겠죠. 우리는 감산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우디가 하자고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쫓아간다. 그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논의를 할 거고 감산을 안 할 수가 없다. 왜?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그랬고 그러면 아직은 그죠?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하락으로 이틀 정도 상당폭 빠졌지만은 아직은 하락장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폐가 있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를 보시면서 어떤 방향성을 그때 또 잡아도 늦지 않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유가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봤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증시가 부채 한도 협상 후에 유동성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관점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해결이 될 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죠? 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뭐 자기네들 당리당략이 있다 쳐더라도 네. 뭐 국가가 뭐 디폴트 나면은 뭐 어차피 자기네들 월급도 못 받는 거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결이 됐는데, 자, 이게 해결이 되고 나서도 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산 넘어 산이죠. 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앨런이. 자, 이거 디폴트 오면 뭐 주식 45% 빠지고 네. 뭐 일자리 뭐 800만 개가 없어진다. 그죠? 내가 보니까 이제 연방정부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웃기는 게 또 뭐냐면, 자, 6월 1일 날 디폴트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또 6월 5일이야. 근데 나는 좀 웃기는 게 4일 뭐냐.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하원 협상이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앨런이 또 말 바꿨을 거예요. 7월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얘기.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쇼들이 너무 심해요. 어쨌든 뭐 체결이 됐는데, 자, 근데 이게 체결이 돼도 문제가 유동성이 위축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미국에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에 지금 이제 재무부가 갖고 있는 통장이 TGA죠, TJ. 그러니까 쉽게 얘 잔고가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계속 된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돈을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돼요? 연방 정부에서는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국채 발행을. 자, 그러면 현재 올해 말까지 부채 발행을, 국채죠, 국채. 1조 4천억을 국채 발행을 해야 된대요. 국채 발행 1조. 어마어마한 거죠. 1조 4천억 원. 그죠? 자, 이 중에서 8월 말까지, 전까지 1조 달러가 시장에 흘러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3개월 평균치보다 5배가 넘는 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유동성을 위축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연방정부도 지금, 연방은행, 그죠? 연준도 지금 QT를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흘러가니까, 그죠? 일단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QT라고 있는데, 이제 연방 정부까지 나서서 그 유동성을 지금 옥을 잰다는 거, 짧은 시간에 그것도 지금 돈이 너무 없으니까 나갈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빨리 국채 발행을 하겠죠. 자, 이걸 누가 사느냐가 지금 문제가 돼요. 만약 일반인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말리겠죠. 그럼 은행으로 돈이 안 가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태가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만약 이런 사태가 터진다. 그러면 이제 명목 GDP라고 그러죠. 명목 GDP. 그게 9.8%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정도면은 GDP가. 그죠? 상당히 안 좋게 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또?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바라보느냐. 자, 일단 유동성이 어떤 위축이 되다 보니까 0.25억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주제랑 동일하게, 자, 연준이 이걸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유동성 일단 마르겠는데, 그럼 6월 달에 한번 건너가도 어차피 연방 정부가 일단 0.25로 기준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니까 아직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끈은 일단 가까워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가 여기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자, 이번에 건너뛰지만 7월 달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여기서 나온다.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이 체결은 됐으나, 그죠?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또 다른 내관이 있고, 그래, 피치 이제 신용정보회사에서 또 오늘 아까 발언이 나왔어요. 자, 상원 일단 표결을 하겠죠. 일단 통과되죠. 100%. 근데 이제 통과되는 그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은, 자, 피치에서 강등을 할 수 있다는 지금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녹록치만은 또 않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떻게 이제 포기되고 나서 어떻게 가는지를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도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넘어 산인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 방송 통해서 중요한 뉴스들 함께 점검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이후에 오늘 더욱더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해외 선물이 처음인 분들까지도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오늘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과 투자에 공유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